네, 안녕하세요. 황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화전기 분석 들어가 드릴 건데, 유증을 했습니다. 유증을 왜 하는지,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인데, 왜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종목들 무료로 황프로만의 무료 급등주들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무료로 드리니까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주식 공부방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투자 정보들, 진짜 고급 정보들, 우리 무료 방에서만 나가는 고급 정보들 알려드릴 거예요. 오셔가지고 같이 지금 시장에서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서 나가자고요. 물려 계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무료방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은 답변도 드리고 뭐 다양하게 계속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갈 놈들은 결국엔 갑니다. 딴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무료방에 들어와가지고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화전기 일단 권리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권리락이 1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유상증자겠죠. 무상증자면은 권리락 효과가 더 떨어졌겠죠. 자, 유상증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재물을 봐야 돼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기업인지 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지 재물을 봐야 됩니다. 자, 무정전 전원 장치, 몰드 변압, 정류기, 다양한 전원 공급 장치,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하는 회사다. 연결 기준에서 매출액이 7.9% 감소했고 영업 손실이 4.4% 정도, 44% 정도 감소를 했다.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됐다. 적자. 실적은 그렇게 적지 않은, 이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가가 PER을 봤을 때 3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은 가격인 겁니다.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실적을 봐야겠죠, 실적. PER은 그런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들. 흑자가 한 번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흑자가 나고 있다가 최근에 지난 4분기, 1분기 적자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뭐 딱히 다르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다르지만은 연간 별도 이 연간 분기로 봤을 때도 연간으로 봤을 때도 계속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나다가 작년에 한 번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 이거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보면은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영향들 크게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277억 원 단기순이익이 흑자가 났기 때문에 PER이 지금 3배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으나 지금 실적 전망들을 봤을 때 딱히 지금 변화될 만한 요인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이게 적자가 흑자로 돌이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유상증자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전망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일단 2분기에는 실적이 변함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조정 나올 가능성들은 조금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수급도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은 지금 뭐 그냥 무시로 일관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오늘 주가 슈팅 나왔을 때 1,400원 부근에서 다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매수를 하고 받아내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자, 일단 유상증자 일정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권리락이 발생이 됐고 오늘까지 청약 일정. 자, 955원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하는 게 7월 5일까지예요. 자, 오늘까지죠. 오늘 아마 오후 2시까지 청약을 다 완료하셨어야 돼요. 자, 권리락을 받았고 내가 신주인수권을 받았는데 이거를 청약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 신주인수권 권리는 소멸됩니다. 신주인수권은 신주를 일수할 수 있는 권리인 거거든요. 신규 상장 예정일이 7월 19일이다 보니까 유상증자 오늘까지 청약을 한 유상증자가 7월 19일에 상장이 된다. 자, 이 6월 2일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났는데 권리락이 그러니까 1일이 되겠죠. 5월 1일이 주말이니까 5월 31일 거래일로 치니까 5월 30일이 권리락이 발생이 됐어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전에 뭐 유상증자 결정 내용들을 보면은 1주당 얼마나 해주는가 이 내용들이 1주당 액면가 200원에 보통주 주식 유상증자 결정 보면은
우리 사주 0.6 전부 다 개인 투자자한테만 다 넘길 것이다. 개인 투자자한테만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전에 예정가가 909원이었는데 주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된 가격이 여기 보면은 955원 수준이었습니다. 확정 예정일이 6월 24일에 확정이 돼서 900원 수준이었는데 955원으로 일단 올라갔죠. 주주 우선적으로 공모를 진행을 한다. 우리 사주에는 뭐 어차피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에 뭐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아니면은 뭐 직원들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한테만 계속 진행을 할 거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살짝 좀 걱정이 되는 게 1주당 0.5주로 되어 있어요. 0.5주. 1주당 0.5주니까 신주주권 지금 어차피 7월 5일인데 이게 유상자에 성공을 할지, 유상자 성공 여부들도 중요하거든요. 유중을 성공을 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해요. 유중을 성공을 한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상장이 7월 19일이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 주식 수가 더 늘어난다. 별반응도 더 늘어난다. 그럼 PER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뭐 청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주주권을 사용을 했으니까, 신주인수권을 사용을 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청약을 안 했는데 나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주인수권은 이제 소멸이 될 겁니다. 그냥 이 11% 가량 손실 나고 계시잖아요. 권리락 발생이 되면서 11%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나온 것들인데, 신주인수권을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제 신주인수권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주주권을 내가 못 팔았다라고 해서 청약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신주주권을 활용을 하셨어야 돼요. 행사를 하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자를 꼭 신주주권을 가지고 계셨다면 유상자를 오늘까지 참여를 좀 하셨어야 됐다. 제가 이거를 좀 빨리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영상을 이화전기 영상을 제가 오늘 처음 안내를 좀 드리다 보니까 안내를 좀 못 드렸던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신주 1주당 0.5주 가량 배정을 좀 해준다. 1주당 0.5주 가량. 자, 1주가 있을 때 1주가 뭐 마이너스 11% 됐죠. 11% 됐는데 2주를 갖고 있으면 1주를 받을 수 있다. 0.5주니까. 미만으로 1.25주 이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단주는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계좌로 들어올 거예요. 자, 1주, 2주를 갖고 있으면 1주를 청약을 할 수 있다. 이게 신주 인수권이 발행이 돼서 신주인수권이 유상자 청약을 할 수 있는, 유중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권리. 이게 1,300원짜리를 뭐 955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상장이 되잖아요. 상장이 되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보통주는 정리를 하고 유상자를 청약을 해가지고 이제 상장이 될 때까지 관망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유상자를 왜 하는지 목적을 한번 볼게요. 자, 자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겠죠. 자금을 왜 유상자를 해서 자금을 확보를 하느냐. 시설 자금으로 쓰고 운영 자금으로 쓰고 채무 상환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자, 꽤 많은 금액이긴 합니다. 이화전기의 규모가 1,000억 원 수준인데 지금 꽤 많은 자금을 활용을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금액이 미달될 경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 자금으로 이용해서 충당할 예정이다. 유상증자가 안 될 경우도, 금액이 조금 미달될 경우들도 염두를 좀 해두고 있는 상황들이다.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이거를 인수를 다 하긴 할 겁니다. 남은 이 금액을, 남은 주식수, 여러분들이 100% 유증을 할 수 있도록 100% 물량들을 유증으로 100% 하고 있는데 80% 정도가 청약이 됐다. 여러분들이 청약이 됐다. 나중에 20%는 증권사에서 가지고 갈 거예요. 증권사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주가가 반등 나오면 증권사에서 이걸 또 매도를 하겠죠. 증권사 전액 인수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 당사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한다라고 하니까 유상자가 미달될 가능성들이 좀 없는 상황들이긴 하네요. 일단 1순위로 공장 신축에 사용을 하고, 어디에 신축되는지 캐파를 왜 증설시키는지 봐야겠죠. 사용 예정 시기가 9월에서 2023년도 10월까지 1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 노후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2순위인데 금액이 좀 낮아요. 이거는 은행 차입금, 부채를 낮추겠다. 이게 가장 금액이 높습니다. 부채를 낮춰가지고 재무적인 부분,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 근데 적자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부채 비율을 낮춰도 소용이 없어요. 적자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부채 비율을 낮췄는데 적자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부채 비율이 낮췄는데도 다시 반등이 나와서 부채 비율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상환을 하고 다시 나중에 부채가 올라가는지 이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추후에도 계속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유보 자금을 운용 자금으로 예치를 하겠다. 이거는 자금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 증자를 하기 위한 목적을 봤을 때 금액이 가장 큰 부채를 상환하는 목적이다. 신사업은 그냥 신사업을 뭐를 추진을 하는 거는 부가적인 목적이 되겠죠. 부가 목적. 신사업이 이거는 그냥 말만 일단 추가적으로 넣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순위도 밀려있는 상황이고 금액도 낮아요. 유지보수가 우선이고 2순위로 먼저 사용을 하고 공장 신축으로 먼저 자금을 사용을 한다. 이 공장 신축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채 비율을 상환하는데 부채 비율을 추후에 또 늘린다. 부채를 지금 일시적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냐. 그런 의혹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 신축을 왜 하는지.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무정정 전원장치, 아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사업을 영위를 하는 거에서 캐파 증설하고 신규 사업을 위한 진행을 하겠다. 정유기 몰드 변압기, 주파수 변압기,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에서 공공 분야 수주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캐파를 좀 늘리기 위한 계획이다. 앞으로 전력 쪽인 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좀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캐파를 이미 선제적으로 늘려놓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수주가 들어와야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팩트죠. 팩트. 수주가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니까 수주가 안 들어오는데 공장이 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먼저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부분으로 사업 진행 시 배터리 팩 제조 판매 부분으로 배터리 팩을 모듈 패킹.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이나 패킹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요하지 않아요. 배터리 셀을 하고 이 셀을 패키징을 한 다음에 모듈에 탑재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배터리를 먼저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배터리를 만들면은 이거를 여러 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모듈 안에 집어넣고 팩 안에 팩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 자동차 배터리 이제 팩 보신 거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여기 전류 있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꽂고 이렇게 전류하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이거를 팩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모듈이 이렇게 있으면 이 팩을 차곡차곡 쌓아서 여기 전선 이렇게 입력하면 이게 모듈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이제 이 모듈이 팩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이렇게 전기차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모듈을 만들고 패키징을 하는 것들을 하겠다. 배터리 팩 사업, 제조, 판매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 시너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EQ셀, KID, GE 간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전기 배터리 패키지 공정 자동화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시너지를 확장을 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거는 근데 2순위예요. 부채를 낮추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거 이시너지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인데 EQ셀이랑 KDI, GE 이 기업들 간의 연결 실적, 계열사인 이 기업들 간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적이 언제 반영이 되는지 시기를 봤을 때 2020년 9월 12일 그리고 6월까지 내년 2분기까지 공장 건축을 하고 그러면 3분기에 준공식하고 4분기에 실적이 반영될 수 있을까?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도 내년 4분기라는 겁니다. 4분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들 어떻게 될까요? 버텨야 되는 거죠. 이 기업이 버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상장이 되는데 굳이 이 기업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 이런 상황들 염두를 해두시고 새로운 종목들 찾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이거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 도움을 좀 받고 싶다. 무료방을 오시라는 거예요.
위에 번호로 1번 보내주시면 안내를 드릴 테니까 무료방으로 오시고 이 내용들 같이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